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4월 22일이죠. 4월 22일 4월 22일인가요? 금요일. 4월 22일 금요일이고요. 지구의 날, 새마을의 날, 정보통신의 날이네요. 백천만의 세상 사는 이야기, 출근길에 만나요. 4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꽃이 아파트 앞에 이쁘네요. 해는 뜨고요. 구름이 조금 있네요. 오늘 중부지방 비가 조금 충청북도 충청북부 쪽 오고요. 충청북도 북부 쪽 오고 서울 경기 쪽에 조금 비가 오는 겁니다. 오늘의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오늘의 뉴스입니다. 엔더믹 이코노미, 코로나 안 무서워요. 곳곳에 인파가 엄청 많았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윤 당선인 관저요. 또 바뀌었네요.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급선회됐네요. 또 졸속 이전 논란. 이게 광화문에서 광화문에 집무실을 만든다고 하더니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으로 간다 했죠. 또 집무실을. 그리고 또 관저도, 대통령 관저도 또 전에 어디다 한다 했죠? 내가 지금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급선회했다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바꾸기 하면은요, 국민들이 신뢰하겠어요? 무슨 정책도 그럴 가능성도 많고요. 좀 신중하게, 처음부터 신중하게 추진해갖고 왔다리 갔다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협상안 전달했네요. 우크라이나는 신중히 검토 답변한다고 했네요. 그리고 다음 소식은 이번에 솔로몬 제도요, 미중 갈등 중심지 급부상했네요. 솔로몬 제도가. 그리고 하루를 여는 지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를 여는 지혜. 실패한 사람들의 생각은 생존에 평범한 사람들은 현상 유지에, 성공한 사람들은 발전에 집중되어 있다. 존 맥스웰의 얘기한 거네요. 존 맥스웰. 실패한 사람들은 그냥 생존하는데 만족하나 보네요.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현상 유지에,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발전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존 맥스웰이 얘기했네요. 하루를 여는 지혜. 지금 여기 충북대학교 병원 지나가고 있죠. 어제 또 열정가수 연희짱 남현희 가수님이 밴드에 올려주신 김준영 님이 올려주신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월의 출발이 엊그제
시간은 물 흐르듯 오늘 하루도 소중히 무언가를 벌써 거의 마무리 4월달도 마무리 되어 가고 있죠. 하순입니다. 오늘을 사랑하라. 어제의 미련을 버려라. 오지도 않을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우리의 삶은 오늘의 연속이다. 지나간 어제 그리고 돌아올 내일 걱정하지 말라고 했네요. 다음은 박지성 전 축구선수의 아내이자 SBS 아나운서 출신 김민지 어머니요 모친이 전시회를 박지성 선수가 홍보했네요. 김민지는 16일 인스타그램에 언제나 가슴 뛰는 엄마의 전시 소식이라며 모친이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네요. 김민지 모친은 오명의 화백으로 1090년대 초 야생화 핀 들판 위를 날아다니는 생명력 넘치는 스카프가 특징인 작품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오 화백은 ECC 유로피언 컬처 센터 추천으로 오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내일부터네요. 11월 27일까지 이탈리아 베니스 팔라조 모라에서 열리는 퍼스널 스트릭처에서 특별전을 연다. 그는 이번 전시에서 한국 전쟁 종식과 함께 찾아온 여성의 해방시대에 대한 한국인 집단의 기억을 그린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민지는 박지성과 2014년 결혼했네. 8년 됐네요. 슬하에 일남 일녀를 뒀다. 두 사람은 런던에서 거주하며 김민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상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에서 사는 게 아니네요. 런던에 거주하네. 런던에 일남 일녀. 결혼 8년 됐네요. 박지성 아내 김민지 전 SBS 아나운서 출신 김민지 모친이 전시회를 알려드렸고요. 다음은 또 연애 소식이네요. 전현무랑 결별은 이혜성이요. 가시밭길이어도 이렇게 해갖고 됐네요. 전현무와 결별한 방송인 이혜성이 밀라는 나의 책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기하니까요 를 낭독했다. 이혜성은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소중한 당신에게 잠 안 오는 밤 책 읽어줄게요 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혜성은 설명글을 통해 저에게 특히 와닿았던 구절들을 모아서 들려주고 싶었다며 작고 입은 유난히 커서 어릴 때부터 못생겼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이런 예물을 가지고 태어나서일까 아니면 이런 예물을 지적하는 환경 때문일까? 확실한 건 그런 환경이 준 컴프레스가 나를 패션계로 끌어들였다는 점이다며 햇빛은 찬란하고 인상은 귀하니까요 읽어내려갔다. 이어 덕분에 화려한 조명도 받았고 세상의 어두운 그림자도 보았으며 나를 가꾸고 아끼고 사랑하는 법도 배웠다. 현모양처라는 이데올로기에 묶여 버거웠지만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다. 여자라서 받았던 서름도 있었고 동양인이라서 소외감도 있었고 일하는 엄마라서 겪은 슬픔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혜성은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가시밭길이어도 어느 날 돌이켜보면 꽃길 같겠지라는 문장을 보고 이 문장이 제가 방에 붙여놓은 프로이트의 문장이랑 진짜 비슷하다며 언젠가 시상을 해보면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는 뜻이다고 공감했다.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했네요.
드림카 프로젝트인데요. 요거 한번 신청 자격이랑 이런 거 알아보겠습니다. 드림카 프로젝트는 한국장애인자단과 삼성화재에서 함께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삼성화재가 자동차 관련된 정비에 대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보니 그와 연계된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청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이나 단체 공통이네요. 취득 후 실 사용기간이 2년 이상인 3000cc 미만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화물차로 주행거리가 신청일 기준 5만에서 30만 km 이내인 경우네요. 신청 자격이 있네요. 개인이나 단체나 똑같고요. 취득 후 실 사용 기간이 2년 이상이고요. 3000cc 미만 승용차, 승합차 또는 화물차로 주행거리가 신청일 기준 5만에서 30만 km 이내인 경우가 신청 가능하네요. 그러면 개인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겠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9, 1에서 3급이네요. 다음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의자, 현재 재직 중이며 소득 활동 중이며 총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장애인으로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해야 되고요. 장애인으로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장애인 단독명의 혹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의 1, 3에 해당하며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청자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간기관, 단체, 복지관 등의 사례 담당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는요, 비영리 민간 장애인 단체, 사용 중인 차량이 노후하여 운행상 위험이 있는 단체, 신청하는 차량 내부에 기증처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단체, 장애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자동차를 실제 사용하는 단체, 이렇게 신청 자격이 있네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개인 대상이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 단체입니다. 공통적인 사항은 차량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취득 후 실 사용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3000cc 미만 승용차, 승합차 또는 화물차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행거리가 신청일 기준으로 5만에서 30만 km 이내입니다. 개인 대상자의 경우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예전 기준으로는 913급이랬죠. 예전 기준으로는 1에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이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혹은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직장인의 장애인으로 중위소득 80% 차상위 계층 혹은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직장인의 장애인으로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대상자 중 장애인 단독으로 신청을 해도 되고, 혹은 이러한 장애인분들을 케어하는 보호자가 신청해도 됩니다. 장애인 단체의 경우에는 첫 번째, 비영리 민간 장애인 단체여야 하며 사용 중인 차량이 노후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 내부에 기증처와 같은 표시가 되어 있으면 안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해당 차량으로 장애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신청 시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은 자동차 정비에 따른 인터뷰 및 사진 촬영에 대한 협조가 가능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터뷰라든지 정비업 때 인터뷰라든지 사진 촬영에 대한 협조를 해줘야 이게 가능하네요. 드림카 프로젝트.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이러한 사례들을 모아서 게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만큼 이 부분도 참고하는 게 좋을 듯 하며, 정비가는 최종 비용 2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 2020년 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제외네요. 1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는 46,890원, 지역 가입자는 13,960원, 이런 식으로 돼갖고서는요, 6인 가구 직장 가입자 174,636원, 지역 가입자 178,276원, 혼합은 177,425원이네요. 중위소득 80% 이하고요. 우회표는 2020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80% 이하입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인데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6,890원. 이런 식으로 아까 6인 가구까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조회를 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말씀 못 드리겠네요. 링크 이런 거는. 지금은 복명사거리입니다. 복명사거리. 오늘 이게 준비한 거 중에요, 한 10가지가 되는 게 있는데요. 이거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통 상황은 30분 TVN 교통방송, 청주지역 103.3MHz 못 들었고요. 평상시와 거의 같습니다. 다음은요, 운을 상승시키는 9가지 습관을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은 아침에 태어난다. 풍수에서 볼 때 아침은 생기가 넘치고 행운을 부르는 소중한 시간이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 먹는 거, 말하는 것이 하루의 운을 결정한다. 아침에 이게 운을 아침에 태어나네요.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눈을 뜨는 것, 먹는 것, 말하는 것이 하루의 운을 결정하네요. 두 번째는, 창문을 열고 햇볕을 쬐자. 아침에 태어난 기를 바로 흡수하려면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어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듬뿍 쬐자. 기는 가슴을 통해 들어오므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햇볕을 쬐는 것이 좋다. 가슴 부분을 집중적으로 햇볕을 쬐는 게 좋네요. 아침 햇살은 정체된 길을 깨끗이 정화하여 밝고 긍정적인 기로 바꿔주네요. 아까 그랬죠? 제 아침에 일어나고 먹는 거, 눈에 띄는 거, 말하는 것이 하루의 운을 결정하고요. 햇볕을 가슴 부분을 찌라고 했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이네요. 물은 몸에 남아있는 나쁜 기가 빠져나가게 도와준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물은 자는 동안 빠져나가지 못한 전날의 독을 배출하고 몸을 정화시켜준다. 처음에 일어나서 하는 행동이라든지요, 햇볕을 가슴을 찌고 물을 마시는 거요, 독을 빠져나가게 해주네요. 그리고 네 번째네요. 아침 식사는 하루 운이 토대. 아침 식사는 거르지 말고 반드시 챙겨 먹는다. 아침 시간은 음식물의 생기가 가장 많이 흡수할 수 있는 때다. 단 한 주가 지나면 메뉴를 바꿔 음식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침 식사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 아침이 가장 눈에 띄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하고, 우선 햇빛쬐라고 가슴을, 그리고 물 한 컵 먹고요, 독을 배출시키고 아침 식사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인사는 큰 목소리로. 큰 목소리는 활기와 젊음의 상징이며 일출할 때 가족에게 인사를 하면 운이 안정된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거울 앞에서 미소는 행운을 가져오는 최강의 무기다. 인사가 있네. 또
5번째가. 6번째는 긍정적인 생각이 운을 부른다. 어떤 나쁜 운도 스스로 깨닫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물리칠 수 있다. 나쁜 습관만 개선하면 운이 따르는 체질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운은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의지가 행운을 불러온다. 또한 다른 사람의 좋지 않은 면만 본다면 이것은 몸속에 애군이 가득 쌓인 최악의 상태. 다른 사람이 내보내는 나쁜 기만 눈에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나쁜 기가 들어온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말만 하고 이래야 되겠네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인사도 그렇고 식사. 그리고 다음에는요, 지금은 신봉사거리입니다. 신봉사거리. 7번째네요. 7번째. 칭찬하면 행운이 온다. 칭찬은 자신을 둘러싼 양기를 불러들인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행운이 자신에게 돌아오긴다. 가끔씩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다. 칭찬은 금의 운기를 불러 비즈니스 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다음은 8번째로 바른 자세로 앉는다. 등뼈는 몸 중심이 기가 통하는 길이다. 자세가 좋을수록 천혜의 기 흐름이 활발해진다. 기 순환이 활발해지면 자연의 운도 따라오므로 바른 자세는 필수다. 이게 뭐 자세도 있고요. 칭찬, 좋은 것만 하고 좋은 말 하고요. 물 먹고 아침 식사하고요. 이런 게 있네요. 그리고 9번째는요. 낡은 물건을 즉시 처분한다. 풍수에서 낡고 오래된 물건은 생기를 빼앗는 것으로 여겨 운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라고 말한다. 서랍 안에 살펴보고 쓰지 않는 물건을 정리정돈한다. 한 번쯤은 장롱이나 벽장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살펴보고 필요 없는 물건이 있으면 즉시 처분한다. 인터넷 글 편집해 갖고 올린 거네요. 저도 이거를 인쇄해 갖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글쎄요, 이거 낡은 물건을 즉시 처분한다? 저는 이러면은 이게 안 좋은가요? 저는 그 낡은 물건, 오래된 거 이런 거는 모으고 싶더라고요. 나중에 그 오래된 물건들은 보면은요, 우리가 커오면서도 거기에 그 물건 그런데 정이 들죠. 그래갖고 저는 오히려 오래된 물건 이런 거를 더 좋아하는데 낡은 물건은 즉시 처분한다고 이렇게 됐네요. 제가 9가지 이렇게 알려드렸는데요. 여러가지 있었죠. 물 한 컵 먹는다든지 바른 자세, 뭐 아침 식사, 좋은 생각, 좋은 나쁜 면을 보지 말고 좋은 면만 보고요. 칭찬하고 얇은 물건도 처분한다 그랬는데요. 한번 이런 식으로 제가 최대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요즘 그 이혼하면 자녀 그 양육비 주해죠. 그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 금지 요청 기준이 완화됐다네요. 이게 제가 보면서 이게 출국 금지 요청 기준이 완화됐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강화된 거 아닌가요? 출국 금지 요청을 쓴 기준이 더 넓어졌다는 건가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3월 17일부터 4월 26일까지 예고했네요. 현행은 양육비 채무에 5천만원 이상일 때 출국 금지 요청할 수 있네요. 그런데 개정안은 양육비 채무액 3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에도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네요. 그럼 이게 강화된 거 아닌가요? 채무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횟수 3회 이상 혹은 국외 출입횟수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현행은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는데요. 개정안은 채무액과 관계없이 아까 제가 3천만원 이상이라 했죠. 양육비 채무액, 양육비를 줘야 되는데 전에는 5천만원 이상일 때가 출국금지 요청했었는데 지금은 개정안은 3천만원 이상에도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라고 했는데 이게 강화된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채무액과 관계없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 이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럴 경우 개정안이 바뀌었네요. 이게 이혼하면은요, 이혼할 때도 그 자녀 관계라든지 누가 키울 건가요? 양육비는 얼마씩 줘야 되고, 제가 그 아는 후배들 보니까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붙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어떤 이혼하면서 판결에 의해 갖고 그 금액이 결정됐는지 그건 자세히 잘 모르는데요. 얼마씩 붙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는 혼자 살고요. 자식이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엄마랑 사는데 아무래도 엄마도 그래도 또 일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애들 교육비라도 이런 게 양육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얼마씩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신중하게 해야지만은요, 이혼도 신중하게 하고, 부모 간의 그 성격이라든지 뭐 다른 이유를 갖고 헤어지지만 애들까지도요, 그 영향이 있으니까 결혼도 신중하게, 그 이혼도 신중하게. 글쎄, 제 생각에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안 맞아서 이혼할 것 같으면은 그 자녀들 낳기 전에요. 그리고 그 뭐 처음부터 결혼하면은 20-30년씩 그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는데 그게 맞을 수가 있습니까?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면은 어쩔 수 없이 다시 다른 사람을 찾는다든지요, 다른 방법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도 연애할 때는 자기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또 자기 좋은 면만 보이려고 하고,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결혼하겠죠. 그런데 또 결혼하고 나면은 또 상황이 틀릴 수가 있죠.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은 사무실 거의 다 왔는데요. 제가 결혼에 대한 그 노래를 들려드리려 했는데 이걸로 그냥 대체해야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창용의 여보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밑에서 색다르게 올리고요. 이런 밑에
여전히 그 유튜브에 그 광고가 나오네요. 요게 그 광고가요, 한 달에 10,000원 정도 내면은 광고 없이 바로 유튜브를 볼 수 있더라고요. 저도 신청했다가 취소시켰는데요. 이게 무슨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한 달에 10,000원 내면은요, 광고 안 나오고 할 수 있게끔. 이창용에 불러줍니다. 여보. 울지 말아요 여보, 가지 말아요 여보. 하지 말아요 울지 말아요 살다 보면 지금은 이창용의 노래로 들었는데요. 이 태진의 가수가 불렀던 노래 아닌가요? 여보, 울지 말아요. 저는 사무실 지하주차장에 도착해갖고 방송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